안녕하세요. 오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다섯 번째네요. 고전시가 다섯 번째 진도를 나갈 거고요. 52페이지와 53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진도 나가는 부분의 이 가와나 두 작품은 사설시조에 해당하는 작품들인데요. 작품을 보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사설시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하고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학년 때 배우셨다면 아마 잘 알고 계시겠지만요. 복습하는 차원에서 사설시조의 특징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사설시조는 주로 조선 후기에 많이 유행한 형태입니다. 원래 시조는 고려 말년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 왔는데요. 이 시조가 변형된 형태로서 사설시조는 조선 초기 중기에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있긴 있었으나 굉장히 좀 많이 유행하진 않았고요.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서 이게 폭발적으로 좀 유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사설시조는 뭘 보고 사설시조라고 하느냐? 평시조에 비해서 중장이 파격적으로 늘어난 형태의 시조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에 할 말을 막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중장에는 주로 열거나 과장 등의 표현 기법이 곧 잘 보입니다. 아닌 경우도 있긴 있어요. 열거나 과장을 안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보면은 뭔가 하나 어떤 표현 기교들이 그 안에 들어가요. 점층이 들어가든 열거가 있든 과장이 있든 이런 걸 통해서 중장이 되게 파격적으로 좀 늘어난 형태를 보이고요. 그 다음 이 사설시조는 대부분의 작품이 다 작자 미상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교재 52페이지의 가와나 두 작품도 보시면 작자 미상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조선 후기의 작품인데 왜 작자를 알 수 없을까? 조선 후기면은 시간적으로도 훨씬 더 지금 현대랑 가까워서 충분히 자기 기록을 남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작가가 누군지 알 수 없다고 할까? 바로 이름 없는 평민들이 주 작자층이었기 때문입니다. 양반들이었으면 당연히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 기록을 남겼겠죠. 근데 이제 평민들이 주 작자층으로 활동을 했고 이렇게 약간 구전되던 것들을 이렇게 시조창하시는 분들이 정리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대부분의 이 사설시조 작품들의 작자가 이름이 없는 작자 미상으로 현재까지 전해져 오고 있는 거고요. 이 평민들이 주 작자층이라는 것 때문에 내용상의 특징이 또 발생을 해요. 사설시조의 경우는 주로 평민들의 삶을 되게 진솔하게 표현을 합니다. 애정 표현이나 이런 것들도 그냥 약간 좀 대놓고 표현하는, 그러니까 양반들에 비해서는 좀 더 진솔하게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도 하고요. 아니면 슬픔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냥 가감 없이 이렇게 다 드러내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양반을 비판하는 내용을 주로 또 이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설시조는 주로 해학적 그리고 풍자적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교재에 있는 이 두 작품은요, 풍자적 성격은 없고 둘 모두 어떤 평민들의 내면, 특히나 이렇게 사랑과 관련해서 자신의 내면을 진솔하게 표현한 두 작품인데요. 자, 지금부터 이제 작품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님이 오마하거늘 이란 작품입니다. 자, 쭉 현대어로 이렇게 싹 옮겨 보고서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 필요한 거 정리를 해볼게요. 현대어로 옮겨놓고 보면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초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님이 오마하거늘 저녁밥을 일 지어 먹고, 대충 눈치채시겠죠? 님이 온다 해서요,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은 겁니다. 아마도 오늘 님이 온다라고 소식을 받았었나 봐요. 그래서 저녁밥도 일찍 먹고, 시간은 저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녁밥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중장으로 넘어갈게요. 중장이 굉장히 길죠? 중문 나서 대문 나가 여기부터 저 밑에 살뜨리도 날 속여다까지 이 한 문단 전체가 중장에 포함되는데요. 아까도 설명했죠. 사설시조는 중장이 파격적으로 길어진 형태다. 그리고 이 중장에 열거나 과장이나 점층이나 이런 표현 기교들이 보통 보이기 마련인데요. 자, 이 작품은 어떤 표현 기교가 있는지 내용 정리하면서 살펴볼게요. 자, 일단 중장 보도록 할게요. 자, 중문 나서 대문 나가 지방 위 치달아 앉아 이수로 가액하고, 여기까지만 잘라보겠습니다. 자, 중문 나서고요. 대문으로 나가서 지방,
문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 문턱 말하는 겁니다. 문지방 위에 치달아 앉아 달려가서 앉아요. 문지방 위에. 그리고 이수로 가액하는 건 어휘풀이가 있습니다. 손을 이마에 대고. 그러니까 이제 중문을 나가서 진짜 이 대문으로 나가서 그 문지방에 앉아가지고 손을 이마에 대는 건요. 그 손바닥이 아니라 여러분 왜 손날 세워서 햇빛 가리면서 저기 뭐야 하고 쳐다보는 느낌 있죠? 예, 그거를 이수로 가액한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오나 안 오나 이렇게 이제 쳐다보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마도 님이 오실까 안 오실까를 보는 거겠죠. 님이 온다고 해서 저녁밥도 일찍 먹었고요. 그래서 중문 나와 뒷문 나가서 문지방에 앉아가지고 언제 오나 하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오난가 가난가 건넌 산 바라보니 거머히들 서 있거늘 저야 님이로다.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님이 오는지 가는지 건너산 바라보니, 자, 건너편 산을 바라보니 거머히들 서 있거늘, 예, 거머히들은 거무히뜩한 것, 그러니까 뭔가 거무튀틱한데도 하얀 빛도 돌고 하는 뭐 그런 게 하나 거기 서 있는 게 보인 거예요. 자, 그거를 보자마자 화자는 아, 저건 님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머히뜰 서 있거늘 저야 님이로다. 거무히뜩한 것이 서 있어. 저것은 님이로다. 님이로구나. 아, 우리 님이 드디어 저기 오시는구나. 이렇게 확신을 한 거죠. 화자는. 자, 이제 그 다음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보선버섯 품에 품고 신버섯 손에 쥐고 곰비님비 님비곰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진대 마른데 가리지 말고 위렁중창 건너가서 여기까지 좀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보선버섯 품에 품고 신버섯 손에 쥐고 보선은 여러분 버선 옛날 그 우리 전통 한복에서 이렇게 발에 신는 거 있죠. 양말 같은 거. 예, 그걸 이제 보션이라고요. 버선. 자, 보션은 벗어요. 즉 버선을 벗었습니다. 양말 벗은 거예요. 자, 그거는 품에 품고요. 그다음에 신버섯 손에 쥐고 신은 버섯 손에 쥐었습니다. 네. 뭐 밑에 이제 뭐 위렁중창 건너가서라는 말이 있긴 있었지만 여러분들 이거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저기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 운동회 체육대회 때 왜 달리기 대표 나가는 친구들 가끔 보면 꼭 그렇잖아요. 신발 벗고 양말 벗고 열심히 뛰죠. 예. 그 느낌 이해하시면 돼요. 건너편에 님이 있는 것 같아요. 화자는 너무 우리 님을 기다린 거지. 그러니까 빨리 만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버선도 벗고 신발도 벗고 손에 쥐고서 예, 와장창 이제 달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빨리 님한테 가야 되니까. 자, 그럼 곰비님비 이게 뭐지? 곰비님비 님비곰비 첫방지방 지방천방. 예. 요거는 사실 의미가 명확하진 않은데요. 의태어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네. 즉 여기는 지금 의태어를 나열한 거고요. 사실 이 안에 언어 유희도 약간 섞여 있어요. 보시면 곰비님비를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예, 님비곰비. 천방지방 뒤집으면 지방천방. 말장난도 약간 한 겁니다. 네. 이 의태어는 뭘 나타내는 거지? 급히 달려가는 모습이에요. 아까 말했죠. 이게 신발도 벗고요. 버선도 벗고 달려갈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곰비님비부터 이 지방천방까지는 이 화자가 지금 급하게 달려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예, 막 정신없이 달려가는 거, 정신없이 그냥. 예, 아, 님이다 하고서는 예, 뭐 눈에 보이는 것 없이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진대 마른데 가리지 말고 건너간다. 진 곳, 그러니까 축축한 곳, 마른 곳, 안 가려요. 지금 저기 물 있으니까 피해 가야지. 이런 상황 아니잖아요.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안 가리고 막 월렁중창, 예, 어휘풀이 있죠. 발소리라고 돼 있는데 그냥 우당탕탕, 의성어입니다, 이거는. 예. 우당탕탕 막 이렇게 이제 건너간 거예요. 한 방에 확 달려간 거죠. 저 분명히 님이니까. 자, 이제 그 다음 이어서 볼게요. 자, 정옛말 하려하고 견눈을 흘깃 보니. 자, 이제 건너가서 도착했나 봐요. 자, 그래서 정옛말을 하려고 견눈으로 살짝 본 겁니다. 즉 정옛말, 정다운 말,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마음속에 있는 하고자 했던 그 정다운 말, 보고 싶었어요, 뭐 사랑합니다 등등등, 예. 그런 표현들을 하려고 했겠죠. 예. 그래서 견눈으로 힐기 본 거예요. 차마 우리 님 똑바로 쳐다도 못 보고 옆에 다소곳이 서가지고, 예. 달려갈 때는 와장창 달려가 놓고, 예. 달려갈 때는 눈도 벗고 신발도 벗고 막 미친 듯 달려가 놓고, 예. 바로 옆에 가서는 다소곳이 서가지고 눈도 못 맞추시고 견눈으로 살짝 본 거예요. 자, 그랬는데 상년 7월 열사한 날 갈가벗긴 주추리 3대가 살들이도 날 속여다. 예, 상년 7월 열사한 날, 작년 7월 13일이고요.
상년은 작년입니다. 그 다음 갈가벗긴 주추리 3대가 살뜰히도 날 속였다. 갈가벗긴 주추리 3대는요 그냥 밭에 세우던 삼의 줄기, 어이풀이도 있었을 겁니다. 주추리 3대. 그러니까 이게 씨를 받기 위해서 수확하지 않고 이렇게 남겨둔 줄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7월 13일 날 껍질 벗겨서 그냥 밭에 세워둔 그 삼의 줄기가 살뜰하게 나를 속였다. 빈틈없이 나를 속였구나. 즉 화자는 건너편에 있는 이 주추리 3대를 보고서 그걸 님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너무 님을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에 그런 착각을 하게 된 거고, 그 착각의 힘으로 와장탕탕 건너가기까지 한 겁니다. 버선도 벗고 막 신발도 벗고 미친 듯 달려갔는데 보니까 작년 7월 13일 날 세워놓은 그냥 삼의 줄기만 덩그러니 서 있던 거죠. 님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종장 보겠습니다. 모처럼 밤일시 망정 행여 나지런들 남 우일 뻔하게라. 자, 마침 밤이었기 망정이지 행여 낮이었다면 남 웃길 뻔했구나.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상상해봐도 그렇죠. 밤이면 잘 안 보이니까 좀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낮에 사람이 이랬다고 생각해봐요. 대낮에 웬 여자가 버선 벗고 신발도 벗고 미친 듯이 달려갔는데 보니까 무슨 나무줄기 옆에 가족없이 가서 서요. 어이가 없죠. 이제 그런 걸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참 내 행동이 그나마 밤이었기에 다행이지 낮이었다면 진짜 참 남 웃길 뻔했다. 미친 띠 뭐 소리 들었을 수도 있겠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정리해보면 결국 화자는 되게 님을 많이 보고 싶어 하네요. 님을 기다리는 애타는 마음을요 되게 이렇게 진솔하게 표현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딱 봐도 이걸 양반 계층이 표현했다고 보기엔 좀 어렵죠. 뭐 양반들이 막 버선 벗고 신 벗고 막 우당탕탕 건너가고 이러진 않았을 겁니다. 바로 평민들의 어떤 이런 그 일상적인 진솔한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었고요. 자, 곤비님비부터 마지막 이 종장 부분까지를 좀 잘 보시면요. 자, 의태어도 나열되어 있죠. 그쵸? 역시나 나열이 나와요. 의태어 의성어를 사용을 해서 나열도 하지만 과장된 묘사를 한 거죠. 정말 진짜 그렇게 막 소리가 와장탕 크게 나고 진짜 막 미친 사람 마냥 달려가는 것까지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 막 달려가는 정도인데 약간 더 그걸 과장되게 표현을 했고요. 이 과장된 모습 때문에 결국 마지막엔 약간의 웃음이 유발되는 거죠. 해학적인 성격이 또 드러납니다. 화자의 모습을 굉장히 좀 우스꽝스럽게 표현을 했죠. 정말 미친 삐 마냥 달려갔는데 가보니 그냥 뭐 님도 없고, 그래서 참 이게 낮이었다면 진짜 민망할 뻔했던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진솔하게 표현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하고 이렇게 이제 해학적 성격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작품은 이 정도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많이 어렵진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요, 이건 이제 해학적인 성격은 없는데 이것도 되게 진솔한 감정이 좀 드러납니다. 초장부터 좀 볼게요. 자, 나무도 바위돌도 없은 매회 매개 쫓인 가토리 안과. 조금 어렵나요? 나무도 바위돌도 없는 매해 산에서 매에게 쫓기는 까투리의 마음과. 나무도 바위돌도 없는 산에서 매한테 쫓겨요. 까투리가 어떨까요? 나무도 바위돌도 없다라고 하면 이 까투리가 숨을 데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숨을 곳이 전혀 없는 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포식자인 매한테 쫓기고 있어요. 어떨까요? 미치겠죠? 쉽게 말하면 미치는 거예요. 위태롭죠. 굉장히 절박하고요. 곧 죽을지 몰라요. 숨을 데도 없어요. 뭐 이거는 뭐 약간 과학적인 이야기지만 매가 훨씬 빠르죠. 까투리보다. 매의 순간 속도가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사냥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새이니까. 그러니까 이 까투리는 굉장히 지금 위태롭습니다. 매우 절박한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중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천바다 한가운데 일천석 실은 배. 자, 대천바다는 넓은 바다고요. 그 넓은 바다 한가운데 일천석 실은, 즉 곡식을 천석이나 실은 배가요. 자, 그 다음 노도 잃고 닷도 잃고 용청도 끊고 돛대도 걷고 치도 빠지고 바람 불어 물결 치고.
뭐가 쭉 계속 나열된 느낌이 일단 좀 드시죠, 분명히. 자,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노도 잃고요. 배가 노가 있어야 되는데 노가 없어졌어요. 뭐 노를 저어야 갈 것 같은데 노가 없다네요, 일단. 뭐 그래도 바람 불면 갈 수 있는데 다 또 잃었고요. 용총도 근코. 용총은 어이풀이 있습니다. 도줄. 예, 도줄도 끊어졌고요. 돛대도 꺾고, 돛대도 꺾여졌어요, 이미. 예, 바람 불어도 이제 소용없어요. 돛대도 없는데 어떻게? 예. 예. 치도 빠지고 키도 빠져서 방향 조절도 안 돼요. 예. 그 와중에 바람 불어 물결도 치고 있어요. 네, 아우 최악의 상황입니다. 곡식을 1000석이나 실은 배가요. 넓은 바다 한가운데서 옴짝달싹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예. 뭐 차라리 그냥 뭐 다치라도 내려가지고 가만히 버티기라도 하면 괜찮은데 그것도 안 되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다가 바람도 불고 물결도 막 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더 보겠습니다. 안개 뒤섞게 잦아진 날에 갈 길은 천리말리 남은 뒤 사면이 거머득. 예, 뭐 여기까지 일단 쭉 보겠습니다. 자, 안개가 뒤섞여 잦아진 날에. 자, 근데 이 와중에 안개까지 뒤섞여서 자욱해요. 이제 앞도 뿌옇게 안 보여요. 갈 길은 아직도 천리말리 남았습니다. 네, 근처도 아니라 아직도 한참 남았어요. 자, 그 다음 사면이 거머 어득 저뭇 천지정막 같이 노을 떴는 뒤. 좀 말이 어렵네요, 여기는. 자, 사면이 거머 어둑. 자, 사방은 깜깜하고 어두워졌습니다. 자, 그리고 저물었어요. 천지는 정막 고요하고요. 같이 노을이 큰 파도예요. 네, 같이 노을 떴다. 큰 파도가 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붙여서 보면요. 사방이 깜깜하고 어둡게 이제 저물었어요. 해까지 떨어졌습니다. 또 고요한 와중에 파도까지 일고 있어요. 예, 진짜 점점 최악의 상황이 되고 있죠. 예, 뭐 배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이 모든 게 다 잃고 끊고 빠졌는데 바람 불어 물결치고 천리말리 남았는데 날도 어둡고 파도도 치고. 근데 이게 아니라 하나 더 나옵니다. 수적 만남. 예, 거기에 해적까지 만났어요. 자, 그럼 이 도사공, 이 뱃사람의 심정은 도대체 어떨까요? 예. 자, 대천 중장 부분 잘 보시면 결국 포인트는 일단 여기입니다. 예. 중장 부분 보시면요. 자, 열거 점층 과장을 일단 썼습니다. 쭉 나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점점 상황이 나빠지죠. 점점 나빠져요. 그 점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소 좀 과장된 표현이기도 해요. 이게 진짜로 이럴 수가 있을까요? 배가 모든 게 한꺼번에 다 사라지고 약간 과장된 표현도 좀 숨어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과장이라 하더라도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 놓인 도사공의 마음이라면 옴짝달싹할 수도 없고 어둡고 바람 불고 파도 치는데 해적까지 나타났어요. 네, 이 도사공의 마음도 아까 초장에 까투리 묻지 않겠네요. 난감하죠. 절망적일 겁니다. 뭘 할 수가 없잖아요. 되게 참담하죠, 진짜 이거는. 네. 그러니까 지금 초장과 중장에서는 되게 절망적이고 참담한 상황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까투리하고 도사공을 보여줬고요. 마지막 종장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엊그제 님 여인 내 아니야 어디다가 가을하리요. 엊그제 님을 여인 내 마음이야 어디다가, 즉 내 마음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냐. 자, 화자의 상황은 이거네요. 엊그제 님 여인. 여기서 여의다는 건요 사별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그냥. 그래야 더 아마 와 닿을 겁니다. 단순 이별은 아니에요. 엊그제 님을 여인 거예요. 네. 자, 그럼 이 화자의 마음도 보통은 아니겠죠. 그냥 헤어진 것도 아니고 님이 영원히 볼 수 없는 사람이 됐는데 되게 절망적이겠죠. 슬픔도 크고. 자, 그리고 이 부분 내 아니야 어디다가 가을하리요. 그러니까 엊그제 님을 여인 내 마음을 어떻게 비교하겠냐. 즉 이 까투리랑 도사공도 되게 절박하고 난감하지만 내 마음은 거기다도 어떻게 비교할 수도 없어. 난 정말 진짜 저 둘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이런 이야기예요. 즉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난 너무너무 크고 절망적이고 참담한 심정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한 겁니다. 즉 이 고전시가 지금 5번째에 나와 있는 이 사설시조 나무도 바위돌도 없으니란 이 사설시조는요 바로 님을 여인 절망적인 슬픔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해학적인 성격은 없지만요 얼마나 내 마음이 참담하고 슬픈지는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죠. 비교를 통해서. 이 까투리하고 도사공도 나랑은 비교가 안 돼. 쟤네도 답답하고 절박하겠지.
하지만 내 마음이 훨씬 더 슬프고 절망적이고 참담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조금 많이 길어졌지만요, 일단 문제까지 계속 빠르게 좀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뭐는 뭐와 달린데요. 이거죠. 자, 가는 초장, 중장, 대조. 근데 가에서 초장, 중장, 대조 안 됐습니다. 바로 탈락. 2번, 가는 초장에서 구체적 상황의 가정. 아닌데 가는 그냥 저녁밥 먹었다. 상황 가정 안 했죠. 2번도 탈락. 3번, 나는 초장, 중장, 병렬 관계. 네, 맞아요. 초장, 중장이 왜 병렬 관계냐? 까투리하고 도사공을 나열했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두 개가 동급이에요. 까투리도 절박하고 도사공도 그럴 거야. 자, 그리고 이 관계를 바탕으로요. 자, 대상의 상실로부터 촉발된 화자의 정서. 맞죠? 대상의 상실, 님과의 사별. 답은 3번이었습니다. 4번, 나는 초장에서 자연물의 속성을 바탕으로, 자연물, 매가 있긴 하지만요, 매의 속성이 바탕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5번, 가나 모두 종장 첫음보에 감탄사가 나왔다. 근데 나는 보시면 알겠지만요, 종장 첫 구절이 엊그제예요. 감탄사가 아니죠. 답은 그래 3번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보기를 참고해서 가를 감상하는 건데요. 보기에 이제 기역부터 미음이 각각 1, 2, 3, 4, 5번 선택지의 대응이 돼요. 자, 빠르게 내용을 확인을 해볼게요. 1번 선택지하고 기역을 그리시면 묶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기역부터 보면요. 중문은 여성의 출입이 안 돼 금지되는 곳이에요. 근데 실제 가 작품에 보면 금지 행동을 하잖아요. 왜? 님 만나고 싶어서 중문 나가, 대문 나가서 쳐다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타당성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맞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2번 볼게요. 자, 보기에 니은을 보셔야 되는데, 자, 문지방 밟아도 안 되고요. 구경하는 것도 안 돼요. 근데 니은에서 경계하는 행동을 하는 화자의 모습, 그 이수로 가액하는 부분. 심지어 문지방에 앉았잖아요. 근데 왜 이수로 가액했을까? 님 오는지 보려고, 우리 님 빨리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2번도 맞는 설명이고요. 3번, 자, 디귿하고 연결해야 되는데요. 디귿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용모를 단정하게 하고 우차님을 엄숙하고 가지런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실제 작품 보면 그 규범을 어겼어요. 왜? 버선도 벗고 신발도 벗었잖아요. 용모 단정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랬을까? 님을 급하게 만나려고. 이것도 맞는 설명 되겠네요. 4번 보겠습니다. 자, 리을. 보기의 리을을 먼저 보시면요. 사소절 이야기가 나오면서 소리 내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 가를 보면 소리를 냈어요. 워렁중창, 우당탕탕 소리 내고 건너갔죠. 왜 그랬어요? 빨리 님 만나서 속마음 털어놓으려고. 근데 속마음 털어놓는 게 나오나요? 네, 나오죠. 어떻게? 정옛말 하려 하고. 달려가서 보자마자 정옛말, 속마음 털어놓고 싶었어요.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4번도 잘 연결지어 타당하게 설명을 했죠. 네, 5번 보겠습니다. 미음하고 연결되는 건데요. 자, 미음. 소학 등에서는요, 상대 얼굴 똑바로 보지 말라고 했대요. 특히 여성의 경우는 곁눈으로만 보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 그러면 실제 가에서 화자는 이 곁눈으로 보는 것만 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여러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곁눈으로 봤잖아요. 오히려 미음의 이 규범은 다른 거예요. 네, 규범에 맞게 곁눈으로 흘기 봤어요. 근데 보니까 님이 아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답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번 문제입니다. 기역부터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기역, 니은, 디귿, 도리, 도사공, 화자. 자, 그리고 이제 이거 보시면 그냥 답이 바로 보이실 거예요. 3번 볼게요. 디귿, 내 안은 님과의 이별을 숙명적인 것으로 수용하는 태도냐. 지금 이거 님과의 이별을 수용 못 하잖아요. 나 너무 절박하고 너무 절망스럽고 슬프다. 이걸 토로하는 거지 이별을 지금 받아들이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되겠죠.